이제 슬슬 대학교도 5학년도 새학기 개강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새로 한국에 들어와서 입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미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한국인 친구를 사귀기가 어렵다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실은 유학을 와도 현지 분들과 친구가 되기가 쉽지가 않죠. 저도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친구는커녕 지인도 거의 없는 상태로 왔는데요. 한국에서 5년 동안 살면서 정말 많이 친구를 사귀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친구를 많이 사귀시고 더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한국 시청자분들이 이 영상을 보셨다면 앞으로 주변에 있는 외국인 친구들과 사귀는 데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1편에서는 먼저 한국인 친구를 만나기 조금 더 쉬운 대학교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주로 신입생 환영회, 개강, 청강, 종회, 디프리 등 학교 학과 행사에 참여하는 방법, 학생회, 동아리, 학회, 대외활동 등 단체 활동에 참여하는 방법과, 그리고 수업이나 팀플을 통해서 친해지는 방법, 알바를 하는 방법, 멘토링이나 교류회 등 국제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신입생 환영회, MT, OR, 개강, 청강, 총회, 디프리 등 학과, 학교 행사에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제가 대학에 입학을 했을 때는 한참 코로나19 때문에 수업도 행사도 다 온라인이었고 OR, MT도 없었고 애초에 학교를 안 다니다 보니까 친구를 사귈 수 있나 불안했는데, 온라인으로 진행된 새내기 환영회에 참여를 했더니 유일한 외국인 친구라고 선배님들도 동기분들도 막 관심을 가져다주고, 끝나고 나서 개인적으로 친해지고 싶다고 연락을 준 친구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신입생 환영회는 꼭 참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 이후에 선배님들과 밥약도 한 10번 넘게 나갔었던 것 같은데, 밥약은 밥 약속을 줄인 말로 선배님들이 밥을 사주시면서 학교나 학과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친해지는 자리입니다. 요즘에는 이런 밥약을 많이들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학과에 그런 문화가 있는 것 같다 싶으면 친해지고 싶은 선배님들에게 밥약을 제안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물론 선배이기는 하지만은 같은 또래이기 때문에 보통 카페에 가면은 후배가 사거나 다음에 보은으로 해서 후배가 밥을 사드리거나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예의입니다. 또한 한국의 대학에서는 신입생 환영회 외에도 MT나 OR 등 보통 신입 편입생들이 가게 되는 그런 행사들이 있는데, 서울 근교에 가서 게임도 하고 술도 마시고 그렇게 하면서 동기들, 선배님들과 사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강, 청강 때 학부, 학과에서 보통 청회를 열고 디프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도 많은 전공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같은 학부나 학과에서 친구를 많이 만들면 같이 수업을 듣거나 교수님이나 수업에 대한 정보도 많이 공유받을 수 있어서 학교 생활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같은 학부나 학과에서 친구들이 많은데 서로 수업 필기나 시험 족보를 공유도 하고, 수업에서 놓치거나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친구들이 알려주는 등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었습니다. 두 번째로 동아리, 학회, 대외활동 등 단체 활동에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학생회는 일본 대학에서는 그런 게 체계적으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 대학에서는 학창 시절과 똑같이 학생회가 있고 많은 걸 학생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예인들도 와서 유명한 학교 축제도 학생회에서 기획과 운영을 해주고 계십니다. 학생회는 보통 학과, 학부, 학교 단위로 있는 걸 알고 있고, 저는 1학년 때 학부에서 학생회 소속으로 활동하다가 2학년 때는 학부가 워낙 크다 보니 안에 섹션이라는 게 3개 있는데 거기 섹션 대표도 했었고 새내기 많이 사업 단장도 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학생회에 들어간 당시에는 외국인이 학생회 활동에 참여한다는 케이스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되게 저 스스로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많이 좀 놀라고 불안하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꽤나 외국인 친구들도 학생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학과 학부 내에서 하는 소모임이 있고 교내에서 하는 중앙 동아리도 있고 다른 학교분들과 같이 하는 연합 동아리도 있고요. 학교 의원단이나 언론사 등도 많습니다. 학술적인 내용에 관해서 탐구하는 학회도 있고요.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고 학과나 학교를 넘어서 다양한 사람들과 만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보통 동아리나 학회에 들어갈 때 면접이나 오디션 등이 있어서 처음에는 좀 많이 놀랐는데 해당 동아리 학회의 인기도나 지향하는 바에 따라서 좀 수준이 다르겠지만 한국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점과 해당 분야에 대한 관심이 많고 열심히 성실하게 활동하겠다는 의지만 보여준다면 잘 받아줄 동아리나 학회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를 잘 못한다고 한들 영어로 소통을 하거나 언어 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동아리도 있기 때문에 한번 본인의 취미나 관심사에 관한 동아리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외 활동은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서포터즈나 기자단을 모집을 해서 여러 미션을 수행하고 해당 기업이나 기관을 알리는 활동을 말합니다. 보통 2, 4만 때쯤부터 하는 것 같고 취업 준비의 일환으로 생각하면 되는데요. 특히 마케팅이나 홍보적 직무를 생각하고 있는 분이라면 참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외 활동에서는 전국에서 온 관심사가 비슷한 친구들과 만날 수 있고 더불어 현직자분들과 네트워크를 가질 수 있어서 좋습니다. 저도 3가지 대외 활동을 했었는데 모두 제가 유일한 외국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걱정거리였지만 오히려 해외 시장 외국인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사업군이라면 외국인이라는 것이 강점이 될 수도 있고 한국인 친구들도 정말 많이 사귈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다음으로 수업이나 팀플을 통해서 친구를 사귀는 방법입니다. 전공마다 좀 다를 수는 있지만 한국 대학에서는 정말 팀 프로젝트가 많습니다. 교양 수업에서 팀플을 하는 경우도 있고 딥한 프로젝트가 아니더라도 수업 중에 주변 사람들과 토론 토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같이 활동하다가 친구가 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전공이 미디어 쪽이라 거의 수업마다 팀플이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한국어를 잘 못해서 강의 내용을 따라가는 것조차 힘든데 자료조사도 하고 팀원분들과 같이 회의하고 그런 게 정말 힘들고 말도 잘 못했었습니다. 한국인 학생들이 외국인 학생들과 팀플 하기 싫다는 이유를 그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해도 민폐는 되지 말자는 마음으로 제가 맡은 일은 열심히 했고 회의 중에 말을 못 알아듣거나 의견을 말하지 못해도 양해를 구하고 텍스트로 소통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렇게 잘은 못해도 열심히 하려는 모습을 보여서 그런지 오히려 한국인 팀원들이 저를 많이 도와줬고 프로젝트가 끝난 후에도 친구로 지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수업을 듣는 분한테 그냥 말을 걸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물론 큰 용기가 필요는 하겠지만 저는 1, 2학년 때 수업이 다 온라인이었기 때문에 친구 만들기가 어려웠는데 줌 수업을 하다가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냥 개인 DM을 해서 인스타를 교환하고 실제로 만나서 밥 먹고 그런 식으로 친구를 많이 사귀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이상한 사람으로 보였을 수도 있는데 그때는 모두가 친구를 사귀고 싶지만 방법이 없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다들 좋게 받아주고 지금도 친하게 지내고 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대면 수업에서는 갑자기 저 친해지고 싶은데 하면서 말 걸기가 조금 그렇겠지만 간식을 가져와서 먹다가 나눠주면서 친해지는 친구들도 있고 수업 중에 못 알아들었던 부분에 대해서 앞자리 친구한테 물어보거나 그런 식으로 친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용기를 내서 한번 말을 걸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알바를 통한 친구 만들기입니다. 외국인 유학생들도 허가를 받으면 알바를 할 수 있고 많은 분들이 음식점이나 편의점 등등에서 알바를 하고 계시는데요. 학교 내에서 친구도 만들고 알바도 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교내 근로를 추천드립니다. 교내에서 하는 근로는 장학금으로 급여가 들어오기 때문에 별도로 허가를 받을 필요도 없고 교내 친구도 사귈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저는 취업지원팀에서 1년 동안 근로를 했었는데 일이 없을 때는 좀 수다도 떨고 근무 시간 끝나고 저녁끼리 회식도 한 적이 있습니다.
설에 친구들을 사귈 뿐만 아니라 교직원 분들과 친해지고 학교 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장점인 것 같습니다. 또한 교회에서 알바를 할 경우에도 업종이나 가게에 따라 친구를 사귈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식당이나 카페는 한 타임에 여러 명 같이 일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럴 기회가 더 많을 것 같고, 물론 바빠서 개인적으로 얘기를 할 시간이 없을 수도 있지만 같이 업무를 하다 보면은 어느새 친근감이 쌓이기도 합니다. 저는 1년 반 동안 일했던 일본식 라면집에서 몇몇 친구들을 사귀어서 그만둔 후에도 가끔씩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멘토링 같은 국제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학교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 교내에서 국제학생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학교가 많을 겁니다. 이런 멘토링 프로그램은 유학생활이나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것이지만 잘 맞는 사람을 만나면 친구로 지내게 되기도 합니다. 저도 신입생 때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했었는데 한국에 입국하기 전부터 멘토 언니와 연락을 하고 했었고, 성격이 잘 맞아서 자주 만나고 했고 같이 제주도 여행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2학년이 되고 나서는 제가 반대로 멘토로 프로그램에 참여했었는데 그때는 멘티에게 제 한국인 친구도 소개시켜주고 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했었습니다. 학교 멘토링 프로그램이 있다면 꼭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1편에서는 이렇게 한국 대학교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인 친구들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다음 2편에서는 어학단을 다니면서 어떻게 한국인 친구를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